뉴스 친구, 2026년도 6월 19일자 기사 뉴스 친구. 박지원 오세훈 시장직이 박탈돼 장동혁의 꿈은 이루어질 거. 오세훈 시장직이 박탈될지 어쩌는 검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서둘 필요는 없죠. 어. 그건 그렇고 오늘 매일신문 2026년도 6월 19일자 기사. 국정 지지율 폭락에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맞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당 지지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지금 따라잡았잖아. 더 올라가 버렸죠.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말했다. 제대로 봤네요.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이라 봐요. 이 대통령 이날 일가구 일주택까지 무슨 보유세니 뭐니 그 집을 한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사니 많이 뭐 집을 사면 무조건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역대 정부에 없었던 것들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다시라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집을 사면 무조건 들어가라니까 거기 살던 세입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 대통령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 열린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에 관한 질문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다. 국정은 변한 게 없다라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변한 게 있죠. 이 1가구 1주택이다 부동산 정책 그 전에 비해서 후보 시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1가구 1주택들은 그 집을 돈을 벌어서 세금 다 내고 어렵게 집을 장만해서 취득세, 뭔세 다 내고 사는 동안에 냈다. 죽으면 또 그럼 다 팔아서 세금 내서 없어진다는 거 그거 뭐 너무 잔인하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전혀 그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요.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 안 좋다. 그렇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안 좋다. 국민들한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왜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 나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윤석열 그 정부한테다가 정권을 남겨준 거 아니에요? 그는 선거를 기점으로 전을 나눠본다면 변한 게 없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변한 게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조여 오니까 힘들다는 거죠. 국민들은 무슨 세금을 왜 그렇게 많이 걷어내면서 갖다 이럽니까? 부자도 아니고 중산층을 다 죽여서 하루민으로 갖다 내리는 짓거리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일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평가다.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느냐. 여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지금 여당이 지금 야당한테 뒤집어졌잖아요. 지지율이. 또 그건 냉정한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며. 그러면 고쳐줘야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무슨 정치 보복 대상입니까? 그래서 나는 진보층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주로 그 보수층들은 좀 그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그 보수적인 그런 기득권들을 편에 서죠. 주로 어린 시절이나 이런 편파적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빈곤하지 않게 자란 사람들이 보수층들을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인 강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영세한 사람들이나 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조금 덜한 편은 있어요. 우리 딴 말은 정확히 해줘야 되니까. 그런 반면에 이 진보층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은 그 사람들은 주로 어린 시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마음속에 부유한 자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끌어내리고 저 사람 거 뜯어서 뭘 하겠다 하는데 많이 본 사람 많이 세금을 내고 그 많이 또 지출이 되니까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또 적게 벌고 또 적게 쓰고 적게 저축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그렇게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이 무슨 자랑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지도자가 되는데 큰 뭐 이점이 되는 것처럼 박정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노무현 때도 그렇고 주로 강남 죽이기를 해요. 나도 이게 호남 사람이지만 근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유한 집이에요. 그리고 사업도 하고 그 당시에 상고를 나왔으면 지금 말하자면 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그런 급이죠.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에 상고 출신이고 자기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평민당 했지만은 이 민주당 평민당을 했지만은 이 보수하고 진보 중간쯤 인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그 강남 죽이기 그런 것이 없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정치 지도자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산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농민들 수당 깎아버리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느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을 등을 돌리는 이유가 이 부동산 정책이다. 난 그렇게 봐요. 일가구 일주택까지 때려잡는데 그러면 누가 초탈하겠어요? 일가구 일주택자에서 투기한 사람 찾겠다는데 투기는 147채 가진 사람들이나 잡아야지. 자기가 집을 사놨는데 자기 여건상 가서 못 살 것 같으면 자기는 저기 경기도 변두리에서 살고 서울에 집 사놓은 곳은 세줬다가 자기가 사건이 풀리면 또 들어가서 세입자 내보내고 사는데 무조건 가서 들어가서 집을 구입해서 무조건 살으라 그러면 그 세입자는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라니 급증하고 이 사람은 저 경기도에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서울에 집을 하나 전세하고 샀는데 정부에서 당장 살으라니까 이 사람도 참 힘드는 거죠. 팔 수도 없고. 이 대통령 지지를 하라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며. 그러니까 국민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자기 생활에 당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주면 당장 아주 차갑죠. 바로 돌아서요. 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를 해줬지만은 우리한테 다 별로 좋지 않으면 당장 등 돌리고 돌아서 써줘.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 대통령 지지를 하라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겠다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이 그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정치 1가구 1주택까지 갖다 세금 집어 올리고 1가구 1주택도 그 지가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거예요 그게.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집 없는 사람 다 집 하나 다 가는 데서 묵인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 생활이 안 되면은 사놓고 나서 다른 데 살다가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들어가기는 너무 벅차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사뒀다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냐면 자기가 돈을 5억짜리 집을 살려고 모았는데 1억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러면 2, 3년 후에 적금 타서 1억 해서
저걸 5억짜리 사겠다 그러면 2, 3년 후에 그 집을 사러 가면은 이미 그 집은 뭐 8억이나 10억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돈을 모아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전세 안고 대출 안고 일단 사서 잡아서 상승하는 걸 막고 그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그 사람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이런 방법으로 다들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 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현실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그 말이 우리 국민들도 아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도 아는 것을 너무 쉬운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너무 그런데 이렇게 외교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기업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까막눈이에요. 내가 보기에 한쪽만 보고 한쪽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규제를 풀어주자 하고 그래서 많은 집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다 묶어두고 뭐 없애버리고 다 박살내는 거죠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다른 규제 하지 않았는데도 시장 자율시장에 맡기니까 부동산이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갖다 규제를 하고 잡아주고 못하게 막고 뭐 세금 물리고 이것이 갖다가 방법이 아니란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잖아요. 규제를 하는 것보다 풀어주면서 모든 것도 재건축도 할 수도 풀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풀어주면서 사방에 더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부동산 잡겠다고 뭐 이렇게 막 잡아서 막 묶고 규제로 억누르고 이것이 해당이 아니란 거죠. 정책을 잘못하니까는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 집이 없고 월세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거 각자의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뭐 보시기에는 화날만 하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는가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도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뭐 4개국에서 63일을 하고 뭐 40몇 개국에서 41일을 하고 이러질 않았거든요. 뒤에서 꼴등해서 두 번째 뭐 지금 뭐 1500, 1600이 좀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옛날에 그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뭐 47%, 48% 떨어졌다는데 69까지 70을 바라보던 것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부동산 우리가 피부해 볼 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동산 정책 그것도 1가구 1주택까지 갖다 보유세니 뭐니 물어대는데 이거 뜯어가지고 뭐하게 갖다가 뭐 포퓰리즘적인 그런 뭐 인기몰이 그거 돈 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이 47.7%, 부정이 49.0% 집계됐다. 부정이 49.0%라는 거예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 범위 아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0.6%에서 47.7%로 2.9% 하락하고 50% 이하로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자기 당선됐을 때 49%로 당선됐는데 지금 당선 지지했던 사람도 지금 돌아섰다는 거죠. 국민의힘당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부정평가는 45.5에서 49%로 3.5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괜찮아. 그랬잖아. 오늘 매일신문에서 2026년도 6월 19일자 기사 국정 지지율 폭락에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늘어난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